제가 이제 혈액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끝낼까요? 만약에 이제 요번에 끝내지 못하면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혈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피잖아요, 피. 그죠? 그러면 이제 피에는 우리가 이제 먹은 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는 거는 뭐 그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다 에너지예요. 그죠? 그럼 이 에너지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결국은 이제 음식이라든가 제가 얘기한 이제 공기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제 소금이라든가 이게 다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료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요리를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으면 요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요리를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수단의 하나가 이제 혈액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음식은 먹으면 이제 그 위에서 소화하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서 이제 이런 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폐를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또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햇빛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이 좀 이제 부족하지만, 그 외부에서 받는 우리 태양빛이라는 것도 그 에너지가 우리가 결국은 피부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 대사에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직접적도 있고 간접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비타민 D를 합성시켜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뼈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든가, 이제 식물 같으면은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그 광합성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이제 물질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죠. 결국 이제 세포한테 그게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포한테 가는 통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혈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혈관의 종류에는 심장에서부터 모세혈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인프관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에는 모든 물질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지금 현재 밝혀놓은 그 혈액도 일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모르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큰 분자가 있고 작은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분자들의 종류도 다 지금 현재 혈액의 구성 성분 해서 쭉 밝혀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암 환자가 무슨 간암이 걸리면 간암의 그 표시 인자가 그 혈액 검사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제 간암에 그런 사람들은 혹시 걸렸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간암이 걸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방암이나 다른 것도 다른 그런 표시 인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지금 혈액에 있는 건데 우리가 못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그 효소라든가 그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 못하는 게,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하지만 물질과 반물질,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의 그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물질하고 물질 아닌 거를 물질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빛을 파동으로도 보고 입자로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입자로 본다는 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자라는 거는 질, 양을 갖는단 말이에요. 부피와 무게를 갖는다는 거고, 파동은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된다는 거죠. 이동이 됐고, 이거는 정지가 되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동이 되는 건 시간성을 갖고, 하나는 공간성을 갖는 거죠. 아까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합해졌듯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파동이라는 거는 시간성이 나타나는 게 파동이고, 입자라는 거는 입자성이 나타나는 게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 그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결국은 뇌가 인지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뭐 이러하는 게, 특히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 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자도 보고 이 파동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식하는 사람에 의해서 파동으로 느껴지고, 입자로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분야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질이 되는 게 있단 말이야. 특히 제가 이제 효소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 물질 안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만 아니라 파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게 물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공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이것도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이 파동이 있다는 거죠. 이 물질 안에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이게 결국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이제 정보라는 거가 이제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효소나 호르몬을 물질로만 인식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은 특히, 그죠?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서 만든 학문이니까. 그럼 효소와 호르몬이라는 거를 물질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는 이거는 정보가 모인 거야. 수많은 정보가 모여서 효소가 되고, 수많은 정보가 모여서 호르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효소하고 호르몬을 이걸 언어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효소하고 호르몬은 전혀 다른 물질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세포가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효소라는 거는, 이거는 외 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내 분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이거는 호르몬은 내 분비 계열로 분류를 해버리고, 이거는 외 분비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특히 효소라는 건 소화 요소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두 개다가 어떤 물질이 변화될 때 매개체가 되는 게 효소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지금 쓰는 약물들이 대개 다 보면은 이 효소와 호르몬들의 작용을 그러니까 그 작용을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되는데 이 되는 게 병이다. 그러면 되지 않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 되려면은 효소나 호르몬이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병으로 보니까 그거를 불락시키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약이에요. 무슨 차단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베타 차단제, 무슨 뭐 칼슘 뭐 차단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효소나 호르몬이 하는 작용을 막아줘서 그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현대의학의 치료법이에요. 지금 약물요법이라는 게 다. 모든 게. 근데 그 작용이, 효소나 호르몬의 작용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그러니까 그 작용이 정상이 되는 거죠. 우리 자연의학 쪽에서 보면은 자연치유의 방법으로서 어떤 병이 났을 때 그를 병 자체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거죠. 병이 병 자체의 병도 있지만 그 병을 우리 몸 스스로가 고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현대의학에서는 병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현대의학은 병으로 보고 그걸 안 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거 아니죠. 히스타민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열이 나고 뭐 이렇게 이제 몸살이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기약이라는 거는 그런 증상이 불편하니까 기침 나고 열 나고 그렇잖아 몸살 나고 뭐 근육통 생기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들을 차단시켜 주는 거라 게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아주는 거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몸에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습관화됨으로 해서 더 나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작은 병들을 치료할 때 약물 치료나 섣불리 수술 치료를 하면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 치료라는 건 이제 뭐 편도선 치료 같은 거 있죠. 편도선 잘라내는 거. 그 옛날에는 거의 잘라냈죠. 근데 요즘에서는 편도선을 잘라내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의사들끼리도 얘기가 되니까 지금은 안 잘라내는 경우가 많지만 편도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면역작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면역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기 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걸러내는데 그 걸러내는 거를 감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편도선을 잘라내면은 이 면역기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남북 화해 그런 단계지만 남과북이 여기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방어선이 면역이 이 편도선이란 말이에요. 감기 이런 것들이 제1차 방어란 말이에요. 이 피부 같은 게. 근데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감지가 돼서 여기서 싸우는 게 우리의 면역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싸우는 게 싫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약물이라는 게 결국은 이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적군이 여기까지 들어오 버리는 거죠. 옛날에 간첩이 있던 시대처럼 우리 사회에 살면서 이러한 바이러스 뭐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큰 병 동맥경화 암 치매 이런 우리 성인병들 있죠. 오래돼서 걸리는 병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 거,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걸 여기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방법을 써서 이 기능들을 다 퇴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면역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병. 조금 요거보다는 또 중하지만 요거보다는 경한 병. 그래서 단계별로 병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병은 쭉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면 이 병이 하나라는 거죠. 몸에 그 건강이 없어져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데 이거를 현대의학은 다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병 자체도 잘라서 보고 몸 자체도 잘라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의학은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병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무슨 이제 생활습관병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당뇨병이니 이제 고혈압이니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들을 하나로 보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연관돼서 이제 암도 생긴다고 그러고 관절염도 생긴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을 배운 그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적은 분들이 이런 자연 치료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기존 의학에는 이제 2단자니까 그쪽에서는 또 싫어하거든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보면 이제 유튜브 쪽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제 약물이라든가 수술을 이제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좋은 현상이네 한데 그 기본 바탕이 현대의학의 그 철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자연의학 쪽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그 현상이긴 하지만 제가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떤 그 이제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 이제
한 달이나 뭐 2주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단체가 같이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더 배가 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혼자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방법을 똑같이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마음가짐이 첫째 틀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면은 뭐 다른 사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어디 멀리 떨어져서 가면은 그거가 일단 차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게 좀 뭐 어렵더라도 집단으로 여럿이 같이 하면은 그게 어렵더라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되다 보면 이제 그 절식이구나 뭐 소식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그 특별한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효소 식품 같은 것도 이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한계가, 물론 거기 가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다시 집에 왔을 때 그게 계속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개다 선전이 되는 게 거기서 좋아진 것만 나오지 그 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거기 가서 고쳤어. 그죠? 뭐 2주나 뭐 한 달에 해서 고쳤어. 그러면 혈당이 얼마 떨어지고 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 집에 다시 돌아와서도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도 그 똑같이 저기서 한 결과하고 똑같이 그 당이 떨어진 게 지속이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는 좋아질 수 있어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평범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특별한 경우에 좋아지는 건 문제가, 왜냐 계속 내가 특별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기 가서만 좋아졌다 그러면 집은 팽개치고 식구들하고도 떨어져서 거기 가서 평생 살아야 되죠. 그죠? 당뇨병이 좋아진다면 거기서만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어디 산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로도 좋은 사례만 나오는 거지, 산에 가서 산다 그래서 다 병이 고쳐지는 건 또 아니거든. 근데 그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다이어트 뭐 어디 광고하면 다이어트에서 좋아진 것만 나오지, 다이어트에서 다시 살찐 건 나와요? 요요 현상 일어나가지고 뭐 더 나빠진 거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지혜를 갖고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식보다는 지혜가 많아야 되는 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보면은 보는 이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적으로 보면은 이제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넓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나야 되고, 그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10년은 봐야지.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똑같지만 그 리듬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작년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뭐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다 같은 여름과 겨울에도 다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70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가 치매가 안 걸렸잖아요. 그죠? 제가 치매가, 이 나이에 지금 치매가 걸렸으면 이런 강의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는 어느 정도 뇌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준비도 없이 제가 머리에 들은 것만 갖고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자료나 뭐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정상적인 뇌와 정상적인 그 뇌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얼마 전에 설문을 했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냐 그랬더니 암보다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의사들이 더 치매 걸리는 걸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왜냐? 치매라는 거는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 이 기억이 망각되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 기억도 잊어버리고 자기 식구들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엉뚱한 행동하고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 채널이 제대로 그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듯이 정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그러니까 본질은 정보예요, 사실. 이게 무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본래 면목이 될 수 있는 게 정보예요. 이거는 언어와, 그러니까 불임문자인데요. 근데 이 정보가 우리가 의식하는 정보가 있고, 무의식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도 정보의 하나죠, 그죠? 이제 말과 글도 그치요? 그렇지만은 무의식 정보가 있다. 우리 몸에서 무의식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거는 무의식 정보에서 뛰는 거야, 그죠? 내가 지금 심장을 뛰고 싶어서 어떤 정보를 줘서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다고, 그죠? 야, 너 심장 뛰어라. 이렇게 말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장은 내가 말하든 안 말하든 자기가 자기 딴의 정보를 처리해서 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뛰는 것도 정보 처리가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뛸 때도 있고 천천히 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잘 때 하고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다 다르게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못 느끼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그죠? 무의식이잖아요. 그죠? 무의식 정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무의식 정보, 우리가 의식, 그러니까 정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하는 정보가 있고 의식이 안 되는 무의식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거는 거의가 무의식 정보예요. 의식 정보는 대래 무의식 정보를 방해해갖고 몸을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식 정보를 되도록 줄여주고 무의식 정보가 많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식 정보를 줄여주는 거야.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뭐 명상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무의식 정보를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몸이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이 되는 거가 만들어질 때가 이 무의식 정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이제 의식 정보하고 무의식 정보가 같이 하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정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궁 속에서 있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어머니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에 있던 기억이 있어요? 없다고. 그게 합해져서 이제 수정란이 돼서 이제 나라는 육체가 만들어졌지만, 물질적으로 보면 나라는 육체는 벌써 없어진 거야. 다 세포가리를 해갖고 전혀 나는 물질적으로 보면 나가 아니야. 그 정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 본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거는 생각적인 나라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의식적인 나라고. 근데 본래의 나는 무의식적인 나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그 무의식 정보가 모여있는 게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 존재에 의해서 내가 어머니 자궁에서 10달을 있다가 내 몸을 만들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가 결국은 무의식 정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고치는 거야. 그죠? 자동차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 몸은 내 무의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존재도 그 내 무의식 정보가 고치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근데 그 무의식 정보가 고친다는 걸 아는 거는 의식적인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거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동양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이라는 거가 그 객관할 수 없는 약점이 있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의식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뭐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는 의식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가 많은 거죠. 왜냐면 내가 그게 객관화 안 되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보고 이건 뭐다 이렇게 이거 뭐 지우개다 이게 객관화되는데 이게 서로 보이지 않고 이거를 객관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그 뭐 영화미소라든가 뭐 이심전승 이런 게 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의식이잖아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전의 무의식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 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그 무의식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의식 속에서 살기 바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나와서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또 거기 와서 스트레스 쌓이면 술 먹어야 되고 그 즐겨야 되잖아요. 뭐 노름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이기기 위해서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뭐 진급하기 위해서 뭐 해서 뭐 배우러 다녀야 되고 다 의식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의식이 이 무의식을 방해하는 쪽으로 이게 계속 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그 무의식 정보가 우리 몸의 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 병을 나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보니까, 그죠?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그 병이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 너 잘못돼 있구나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의식이 보면은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거라고, 우리가. 제 얘기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죠? 저도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듣는 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제 혈액 얘기를 하려다가는 하지도 못하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효소와 이 호르몬은 똑같은 거다. 세포에서 결국 만들어내는 거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예를 들어서 물질도 전환되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 그러니까 소화도 물질을 전환시키는 거죠. 그걸 저장하고, 전환하고, 저장하고, 이동하고, 또 분해하고, 합성하고 하는 데는 다 효소나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자체가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하고 정보가 제가 얘기하는 그 정보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정보적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죠? 이제 전기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가 모든 물질은 같이 있는데 어느 거는 정보적 에너지가 많게 보이고 어느 때는 전기적 에너지가 많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모든 물질을 변화되는 거지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효소와 호르몬을 이렇게 서양의학에서 외분비니 내분비니 이렇게 뭐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일을, 그러니까 세포가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그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그 에너지가 결국은 효소와 호르몬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효소와 호르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게 뭐 뛴다 그러면 얼만큼 뛰는지 뭐 몇 시간을 뛰는지 뭐 이런 정보가 갖고 뛰잖아요.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생각을 먼저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 차이뿐이지 모든 그 액션에서는 정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모든 일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달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 어떤 목적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생각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장기가 이제 뇌예요.
근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재료가 또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지. 서양 그 학문처럼 카테고리를 정해서 뭐 혈액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 성분 뭐 고형 성분 있고 뭐 액체 성분 있고 혈장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혈구라고 그러고 혈구에는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이렇게 이런 강의 되게 다 그런 강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조차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만 다 사회 나면 잊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혈액의 성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그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효소와 호르몬이 이 혈액 안에 있어. 물론 양은 굉장히 즐거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보.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면 수 없는 워낙 물질로서 존재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가 물질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사랑도 역시 그거를 많이 모아놓으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여튼 물질과 반물질은 같은 거고 그거의 그 양과 질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물질이 되게 하고 또 물질이 아닌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의해서는 물질보다는 물질 아닌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인간은 뇌가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뇌라는 거는 파동을 인지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정보가 많아져서 물질화된 게 효소와 호르몬이에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혈관 이것도 다 이게 이제 더 이제 모아지면 이러한 이제 더 이제 단단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점점 기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고체되고 이런 식으로 고체도 더 딱딱한 고체가 되고 하는 식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가 우리의 인식에서는 이제 햇빛으로부터 나왔고 그 햇빛은 또 다른 원천적인 것부터 나왔는데 그런 거는 언어가 없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불인 문자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주관적이 되는 거 오늘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한 걸 보고 어차피 오늘 한 거는 두 번에 논아서 올려야 될 거고 그 시간을 봐서 또 제가 더 보충해서 해야 될 거가 있으면은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